원피스 1155화의 제목은 록스 해적단으로, 챕터는 록스와 로키의 대화로 시작됩니다. 여기가 엘바프냐고 묻는 록스에 로키는 여기가 엘바프라 전하고, 해럴드가 있냐는 록스의 말에 아버지는 원정에 떠나 엘바프에 없다 말합니다. 그리고 로키는 작은 사람들을 처음 봐 놀라는데, 록스는 로키에게 이름을 물은 후 로키에게 상처를 치료해야 하니 집에 가서 아버지를 부르라고 명령하죠. 하지만 로키는 록스의 명령을 거부하며 공격하는데, 이에 록스는 자신의 검으로 반격하고, 로키는 아버지가 내 부상 때문에 돌아올 거라 생각한 거냐며 감히 내게 명령을 내린다며 록스가 약해 보인다 말합니다. 이렇게 로키와 록스의 대결이 시작되는데, 록스의 검기는 마치 거대한 망치나 대포처럼 충격파를 동반해 날려버리는 것으로 유명했고, 로키는 당연히 록스의 상대가 되지 않아 쓰러져 록스는 웃으며 로키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말하죠. 그리고 시간은 록스와 해럴드가 만났던 세계외의 레벨리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판게아 성의 병사들은 5명의 왕이 검은 옷을 입은 큰 남자에게 납치당했다 보고하고, 이후 이무의 꽃의 방에 록스가 침입합니다. 이에 이무는 록스에게 단순한 왕들의 목숨은 무에 대한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없다 말하는데, 록스 또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지금 마리조아는 엉망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록스는 이무의 꽃의 방에 앉는데, 록스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고, 또한 군코처럼 보이는 여자 하인이 이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무는 록스를 노려보는데, 이에 록스는 분노하며 이무를 위협했고, 나레이션은 이전에는 없었던 처음으로 누군가 성지의 가장 깊은 곳 꽃의 방에 발을 들어놓았다며, 그 남자는 자신이 데비 존스의 추종자라고 밝히며 그가 떠나기 전 몇 마디를 남겼다 하죠. 여기서 록스가 남긴 몇 마디는 언젠가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온다, 거기 있어라로. 꽃의 방에서 빠져나온 록스는 해럴드를 발견하는데, 해럴드와 록스는 둘 다 도망치려 했지만 서로 눈이 마주쳐서 싸우게 됐고, 이는 충돌로 이어집니다. 이들의 충돌은 로저와 흰 수염처럼 검이 맞닿지 않았지만 엄청난 패왕색 팩이 충격파를 만들었고, 이 두 사람의 패왕색 충돌로 인해 반경 5km 이내 사람들은 전부 기절하죠. 그리고 이들은 싸우면서 서로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해럴드는 엘바프로 가는 길을 물어본 후 이들은 잠깐의 충돌 후 결국 도망치는데, 해럴드는 록스에게 악당과는 다시 얽히지 않겠다 말하며 레드라인에서 그대로 뛰어내렸고, 록스는 해럴드의 광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레이션은 록스가 마리조아에서 공격했던 해군 대장이 응급처치에도 죽었다 설명했고, 그래서 세계 정부는 그의 목에 높은 현상금을 걸었으며, 후에 록스 또한 마리조아로 가던 천룡인의 배들을 습격한 것뿐만 아니라 세계 정부의 정의 의문까지 파괴한다 하죠. 이렇게 천룡인의 배를 습격하여 돈과 배를 손에 넣은 록스의 해적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 후 몇 년 동안 록스는 표적이 되었지만, 록스는 새로운 선원을 얻기 위해 데비 100 파이트 게임을 하여 강한 선원들을 얻습니다. 하지만 록스는 아직 공식적인 해적단을 결성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들은 록스를 쫓는 악당 무리라 불렸고, 이렇게 장면은 48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죠. 해럴드를 찾았던 록스는 아우르스트 성에서 자신의 동료들과 해럴드와 식사를 하는데, 로키는 침대에 누워 붕대를 감고 있었고, 해럴드는 아들이 다쳤다는 소식에 돌아와 로키에게 명계에 가지 말라 충고하지만, 로키는 해럴드의 잔소리에도 아버지가 돌아와 매우 기뻐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해럴드에게 동료가 되어달라 제안하며, 세계 정부가 너의 요청을 전부 무시하지 않냐 말하는데, 해럴드는 록스의 제안을 거절하며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로부터 얻은 신뢰를 모두 잃게 될 거라고 말하죠. 그리고 해럴드는 록스의 동료들에게 왜 저 남자를 따르는 거냐 묻는데, 이에 시키는 누구를 따라가는 거냐며 멍청아 웃기지도 않아, 우리는 우리끼리 하라며 록스가 죽어도 상관없다 말합니다. 시키의 말에 미스 버킨 스튜시도 맞다며, 하지만 뭔가 계획이 있는 건 확실하기에 돈 냄새가 난다 말하고, 서쪽 바다의 갱스터 말로는 하치노스를 들어봤냐며 각국의 감옥조차 감당 못하는 잔혹한 범죄자들이 모이는 곳이라 말하죠. 또한 흰수염은 해적섬을 언급하며 그곳은 원래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라서 그냥 굶어 죽기만 기다리는 곳이라 말하고, 왕직은 요즘 그런 범죄자들이 살아남아서 자기들만의 조직을 만들고 있다 말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밀수업자 간즈이는 그 섬 밑에는 금광이 있었다며 어떤 지하 조직이 그걸 알아채고 범죄자들을 도와서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 알리죠. 그리고 록스는 해럴드에게 다시 한번 동료가 되달라 말하고, 로키는 침대에서 일어나 이러한 대화를 엿들으며 록스의 말을 듣고 감격해 눈물을 흘리는데, 록스는 해럴드에게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아무도 막지 못한다 말하지만, 해럴드는 난 이 나라의 왕이라 답해
록스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며 세계를 가져오자 말합니다. 세계라는 말에 로키는 감격하며 로키는 자신이 구원받았다 깨닫고 마침내 44년 전 록스의 계획이 실행되려 하는데 몇 척의 배가 하치노스에 접근하는 모습과 록스 해적단이 결성되어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으로 원피스 1155화는 끝이 납니다. 이번 화에서 엘바프에서 결성된 록스 해적단의 창립 멤버들이 공개됐습니다. 여기서 록스 해적단의 창립 멤버는 이전 화에서 등장한 인물 이외에 3명의 인물이 추가됐는데 그 인물들은 서해 갱단의 두목 말론, 해적 교단의 교주 왕직, 밀수업자 해적 간즈였죠. 여기서 왕직은 최근까지 활동했던 대해적으로 검은 수염 티치 이전 해적섬을 지배한 해적이었지만 왕직이 이끄는 해적섬 벌집에 중요한 포네그리프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트라팔가 로우가 해적섬과 밀수하고 있던 로키포트라는 여객선을 납치했고 이러한 이유로 로우와 해적들이 충돌했을 때 코비는 여객선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티치는 해적섬을 자신이 지배하기 위해 해적섬의 지배자 왕직까지 얽힌 사건으로 코비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해적들을 상대하면서 결과적으로 티치를 도와주는 그림이 되었고 티치는 코비의 도움으로 해적섬을 차지할 수 있었죠. 이렇게 왕직은 로키포트 사건 이후 사라졌는데 왕직이라는 이름과 왕직이 밀수를 했다는 정황으로 왕직은 중국 명나라의 해적왕이라 불린 대해적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캐릭터로 서해 갱단의 두목 말론이 등장하는데 말론이 갱단의 두목이라는 설정으로 말론은 대표적인 마피아 영화 대부의 주인공 말론 브란도를 모티브로 한 인물이 아닌가 생각하며 만약 맞다면 원피스 대표적인 마피아 캐릭터 카포네 갱배지와 관련 있는 캐릭터로 갱배지의 아버지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록스 해적단 창립 멤버 중 새로운 인물 밀수업자 해적 간즈이란 인물 또한 등장하는데 어떤 인물을 모티브로 한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밀수업자라는 설정이기에 해군이 훔친 해적섬의 보물들을 간즈이가 구해왔다는 전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록스는 이러한 이름 있는 해적들을 데비백 파이트라는 게임으로 얻었다 했는데 여기서 데비백 파이트는 워터 7 편 초반부 롱링롱 랜드 에피소드에서 진행된 게임으로 서로의 선장이 승부를 하겠다고 결정하면 동전 3개를 바닷속에 빠뜨리며 맹세를 한 다음 3번의 게임을 진행하여 승리한 쪽이 상대 해적의 동료 또는 해적기를 빼앗아 올 수 있는 게임이었죠. 그리고 해당 게임이 처음으로 등장한 부분에서 로빈이 말하길 데비 백파이트에서 전해 내려오는 기원은 바다 어딘가 있는 해적들의 낙원 해적섬이라는 곳에서 뛰어난 동료를 손에 넣기 위해 만들어졌다 말했는데 이처럼 록스는 데비 백파이트를 이용해 보다 더 강한 해적들을 얻을 수 있었고 이는 가족을 만들고 싶었던 흰수염이 동료애가 없어 동료살인이 끊이질 않았던 록스 해적단에 들어간 이유로 보였으며 이렇게 흰수염이 록스 해적단의 선원이었기에 자신의 배는 동료살인을 금기시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데비 백파이트로 따낸 선언은 바로 적 선장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심해의 해적 데비 존스에게 맹세했기 때문으로 이를 지키지 않은 자들은 해적의 수치가 되어 데비 존스의 로커에 건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데비 존스의 로커는 말 그대로 데비 존스의 보관함으로 데비 존스는 17세기 무렵의 해적으로 인도양 주변을 약탈하고 다녔던 대해적이었는데 어느 날 악마를 만나 계약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바다에서 살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아 데비 존스는 바다 밑에 자신의 보관함을 만들어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의 영혼이나 난파선의 보물 등은 바다 밑바닥 이곳으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즉 데비 존스의 로커에 건다는 대사는 뱃사람들이 쓰는 하나의 관용어로 데비 존스의 로커가 있는 심해에 빠져 죽는다는 걸 의미했고 데비 백파이트에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죽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이유로 데비 백파이트라는 게임의 이름 또한 데비 존스에서 영향을 받은 걸로 보이는데 록스가 데비 백파이트를 즐겨했던 만큼 록스는 이무에게 데비 존스를 좋아한다 말했었죠.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무가 데비 존스와 관련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원피스 38권 SBS에서 오다 작가가 언급한 데비 백파이트와 데비 존스 내용 때문으로 오다는 데비 존스에 대해 여러 가지 전설이 있지만 데비 존스는 거짓말쟁이에다가 변변찮은 해적으로 선원들의 소유물이나 보물 등을 모조리 자신의 로커에 꽁쳐넣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말했었습니다. 이어 데비 존스는 해적치고도 나쁜 놈이어서 어느 날 영원히 바다 밑 아래에서 살라는 악마의 저주를 받아 영생을 얻었고 그 이후 바다에 침몰한 배나 뱃사람, 보물 등은 해저에서 그가 모조리 로커에 넣어버린다 설명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데비 존스가 변변치 않은 욕심쟁이였다는 점, 악마의 저주를 받아 영생을 얻었다는 점, 자신만의 로커를 만들어 보물들을 보관한다는 점으로
이무 또한 과거 변변치 않은 욕심 많은 인물이었지만 어느 날 악마의 저주, 즉 악마의 능력을 얻어 보다 강력한 힘과 영생을 얻을 수 있었고 그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유하고 싶은 물건을 보관하고 릴리, 비비, 군코 등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까지 소유하려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록스가 이무에게 데비 존스를 좋아한다 밝히고 다시 돌아오겠다 말했던 것은 자신도 이무처럼 세계의 지배자가 되어 마리조아에 다시 돌아와 군림하겠다는 경고로 보였으며 이에 록스는 세계의 왕을 목표로 움직였던 걸로 보이죠. 하지만 록스는 결국 로저와 거프로 인해 갓벨리에서 최후를 맞아 자신의 말과 다르게 마리조아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록스의 의미심장한 대사는 오다 작가의 떡밥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원피스 세계관의 인격이식 수술이라는 설정, 원피스 세계관에 영혼이 있다는 설정이 있기 때문으로 그렇기에 록스의 영혼이나 인격 또한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록스의 인격이 살아있다면 이는 록스의 의지를 이어 세계의 왕을 꿈꾸는 록스의 아들 티치의 몸에 살아있는 거로 생각하며 만약 티치의 몸에 록스의 인격이 살아있다면 티치가 어린 나이에도 어둠어둠 열매를 얻기 위해 몇십 년 동안 흰 수염 배에 탔던 치밀한 계획 그리고 작중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2개 이상의 악마의 열매를 먹는 방법과 타인의 열매 능력을 빼앗는 방법까지 티치가 알고 있었던 것도 자연스럽게 설명되며 이무에게 마리조아에 다시 돌아온다는 록스의 말도 지킬 수 있어 보였습니다. 실제로 캐번디시의 몸에는 2가지 인격이 있었는데 캐번디시가 잠들면 캐번디시의 몸을 또 다른 인격 하쿠바가 차지했었죠. 이러한 설정과 비슷하게 티치가 잠을 안 잔다는 설정은 티치가 잠들면 록스의 인격이 나왔기 때문으로 록스는 자신의 아들 티치를 이용해 자신의 꿈을 이룬다는 전개로 현재 마리조아가 불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죽은 록스의 서사를 보여준 것은 록스가 원피스 최종장과 관련 있다는 떡밥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